자, 술자리 문화에 대한 지혜롭게 대응하기. 이게 한참 때는 짠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거를 선을 잘 그어야 돼. 술 못 마신다고 선언을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 좀 직장생활 초년생 같은 경우는 눈치도 봐야 되는데 불이익을 예상을 해야 돼. 근데 불이익만 예상되면 잘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을 잘 해야 돼. 열정과 업무 능력을 보여서 너는 뭐 숫자석에선 그렇지만 업무 하나는 똑소리 난다는 인정을 받아야만이 이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회식 문화에서 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경력되면 이제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년생일 경우는 눈치 보이는 거거든. 특히 이제 윗분 바뀌면은 술자석 가서 짠하는데 이거 못합니다 하면은 찍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받긴 받되 신용은 해야지. 입에 들어갔지만 바로 음료수 잔을 이렇게 대면서 뿌려서 한다든지, 그거는 방법이 있어. 안 마실 수 있는 거는. 대신에 이게 여러 사람을 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말 키맨은 어쩔 수 없이 받더라도 나머지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내가 업무적으로나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들한테 양해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똑같이 고통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가라는 거지. 선택과 집중으로 한두 사람한테만 그렇게 좀 신용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답이 이게 딱 정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든 선을 걷게 되면, 제가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이제 선을 긋기 시작했을 때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았거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는 또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하고,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하면은 좀 그래도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사에 대한 불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요거는 내가 좀 다른 자료를 좀 인용을 했어요. 처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의 기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처세라는 게 잔꾀, 꼼수 뭐 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지혜롭다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처세술에 능해야 성공을 해. 직장생활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처세 저거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처세를 하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처세라는 것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처세라는 겁니다. 그냥 간교하게 이러한 그런 간교한 그런 그 임기응변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직언을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한테, 근데 여기는 또 얘가 뭐 또 장로 대표이사예요. 교회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봉사활동을 뭐 주일 같은데 이렇게 시켰는데, 이거를 이제 불만들을 갖고 있었던 거야, 직원들이.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럼 저런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사 특히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어떤 확신이 없이 그냥 그 엉겹결에 등 떠밀려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총대매다가 총 맞아요. 분명한 자기의 어떤 명분과 논리적으로 뭔가 좀 갖고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바로 그냥 꽁무니
빼버리면 이제 총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제 항의식으로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의식으로 더 좋은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제언하는 쪽으로 해서 상사에게 어떤 부정적인 부분으로 당신을 몰아세는 그런 쪽의 발언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es but 화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더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직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면 우선적으로 이제 감정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문제점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대안 없는 그런 그 항의성,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기업이라는 건 알다시피 영업 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예를 들면은 뭐 상사 개인이나 또 조직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부조리가 있다면 그걸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앞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대안이 없이 그냥 문제점만 이렇게 노출을 해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했던 사람이 그런 대안 없이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함께 같이 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사의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인간사 다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입장을 좀 배려해주고 상사에게 명분도 줘야 되고, 그래서 공개적인 어떤 직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공식석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암만 옳은 이야기를 이렇게 꿀짓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특히 그걸 거꾸로 상사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 했을 때 그거는 직장생활에서는 처세술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인정받는 직원들은 특징을 보면 어떻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렇죠? 어떤 상사가 이야기를 했던 조직에서 뭔가 어떤 오다가 됐을 때 그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신, 또 주인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친절과 미소,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상사에게 인정받는 직원이 아닌가